인이라는 거죠. 인이라는 걸 나 좀 알아줘 하고 조영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까닭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분 호가 인산이거든요. 내가 오늘 인의 그 우두머리를 장식하겠다라고 시작하신 것 같은데요. 자, 어제 그 효제라고 하는 부분은 실은 오늘날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적용시키기가 굉장히 실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어제 우리가 보통 우리 농경문화를 굉장히 가부장적 사회라 이렇게들 얘기는 하지만은요, 실질적인 대단히 가부장적 사회는 서구입니다. 유목문화예요. 철저하게 거기는 어떤 사회냐면은 신권사회죠. 하느님하고 나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하면은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끄떡끄떡 이해가 되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어제 우리 방향 공부했죠. 방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서구 방향과 우리 황하문명권의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서양은 요 방식이라 그랬죠. 그죠? 우리는 자 요렇게 해서 천하는 둥글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사람은 다 뭐다? 천지인 삼재에서 하나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공자가 오도는 이리관지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쪽이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죠. 그럼 이쪽은 서쪽이 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남향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아무리 높아도 뭐예요? 하늘 기운은 땅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래야 모든 만물이 다 펼쳐지고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해 뜨면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나가고 요 관계 수평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 천지인 뭐라 그래요? 삼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지인 삼재 사상입니다. 그죠? 갔다 갔다는데 어떻게 갔냐? 어떻게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기하학 들어갑니다. 하늘은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인식을 하느냐면은 도형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인식해요? 원이다, 둥글다. 땅은 네모다. 사람은 세모. 한자만이죠. 세모 두 개가 돼야 되죠. 그렇죠? 이게 여, 남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 유태인의 그 육각형 별이 되고 밀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수학적 계산으로 표현하면 이거 몇 도? 원? 360도. 얘는 몇 도? 두 개는 두 개니까 360. 같죠? 이게 글자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첫째, 하늘은 그래서 모두는 이리관지다. 그래서 1 그랬죠. 그 다음에 땅은 뭐예요? 자,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둘로 표현되는 거죠. 사람은 이 사이에 뭐예요? 요 사이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사귀어서 나오는 게 사람이죠. 그래, 천지인 삼재에서 3 해놓고 뭘 표현하냐면 하나, 둘, 셋이죠. 자, 땅 기운이, 하늘 기운이 땅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만물이 나오는 거죠. 나오는 생의 이치는, 그런데 다 만들어지고 나면 어떻게 위에가 하늘이고, 밑에가 땅이고, 가운데 사람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에서, 그래서 사람은 하늘과 땅,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죠. 이쪽으로만, 하늘 쪽으로만 치우치면은 사람이 좀 뭐가 돼요? 네, 잘하시네요. 너무 땅으로만 가면요. 실리만 찾게 됩니다. 부동산 두 개 눈 뜨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항상 어떻게 된다? 중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유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치우치지 말고 항상 가운데 하면서 떳떳한 이 덕을 기르는 것, 중용의 덕을 기르는 것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는데요. 그 중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사람이 사람다워야 됩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 효를 할 줄 알고, 효라 해서 그냥 또 무조건 성이냐 그랬더니 요즘 효하기 참 편하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병원도 다 있습니다. 아유, 편찮으시면 어디 보내면 돼요? 요양원에 보내면 됩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 효의 문제에 대해서 예로부터 참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과연 효라는 게 뭐냐? 부모가 늙으셔서 봉양만 잘하면 되느냐? 이 문제도 있었죠. 그랬더니 봉양만 잘하는 게 중요한지, 요즘 봉양은 참들 잘하죠. 어버이날이다, 생신이다, 때가 됐다. 저기 어디 가면 돼요? 맛있는 집에 가서 식사 한 끼 사드리면 그걸로 땡입니다. 용돈 좀 드리고. 그죠? 자, 그거는 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특히 또 맹자가 그는 개돼지도 할 줄 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짐승들도 다 할 줄 알더라. 사람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부모의 뜻을 잘 받드는 것,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그 이른바 봉양만 잘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맹자가요. 그걸 참 잘한 사람이 있는데 증자가 참 잘했죠. 자, 이 유학 그 공부한 옛날 성인들 가운데 또 현인들 가운데에서 그 효자들이 참 많습니다. 최고의 효자가 누구죠? 순임금이죠. 완악한 그 부모 밑에 있으면서도 그는 서경에도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완악한 부모와 그 다음에 이복 동생인 상이 더 이상 더 간악한 짓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순임금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간악함이 지나쳐가지고 이 사람들 살인까지 할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순임금의 그 지극한 그 효성으로서 섬김으로써 더 이상 나아가지 아니했다. 그리고 순임금이 임금이 되어서 순임금이 임금이 된 까닭은 뭐냐면 바로 효입니다. 효로 인해서 임금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효를 잘했는지 당시에 있는 요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마침내 발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임금의 시험을 거치면서 물론 단순히 효도만 가지고는 천하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두루두루 사람들을 대하는 능력, 특히도 외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 그 외교라고 하는 것은 천자하고 신하의 요 관계죠. 그러니까 제후들입니다. 제후들이 와서 조회하고 회동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다음에 조정관리들 얼마나 잘 다루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도자의 제일 조건, 또 여러 가지 조건인데 지금 앞에 있는 두 가지 말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제일 첫 번째는 아까 유학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뭐냐면 인화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죠? 사람이 사람답게 그죠? 좀 인정이 있는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그건 순임금이라면 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죠. 그래서 두루두루 남의 그저 모든 백성들이 모범이 되어서 자 사람을 사람답게, 다시 말해서 인륜의 법도를 지킬 수 있게 만드신 분이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까 외교 문제 아주 잘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군신 간에 그죠? 이른바 총재로서 이 신하들을 얼마나 잘 다스리냐, 이것도 시험 다 거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뭘까요? 뭘까요? 국가의 지도자가 이걸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그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입니다. 응? 치수는 이미 다 했고 치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 평소에 늘 해야 되는 거. 바로 치수의 발단이 뭐냐면은 국가 재난이죠. 비상사태입니다. 이 재난, 그죠? 이 재난이나 그런 비상사태를 맞이했을 때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 그죠? 오늘날 얘기하는 위기 관련 능력입니다. 그 위기 관리 능력에 아주 탁월한 재능을 보이셨습니다. 네 가지 시험에 다 2년 동안, 대략 한 2년 반, 이렇게 대체 우리 보통 3년 하는데요. 2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그 네 가지 과정을 다 100점 만점으로 통과하신 분입니다. 자, 발탁은 뭐였느냐면 효를 통해서 발탁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러한 관리를 잘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지혜죠. 그래서 중용에 보면은 효임금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대효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자가 대효하신 분이라.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 대지하신 분이라. 크게 지혜로우신 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붙이냐면은 하늘에 붙이는 겁니다. 주역 건괴에 보면은 대제라 건원이여 크로다 하늘의 으뜸이여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제 이렇게 보셨지만 여러분들 지천택교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늘이 아무리 높아도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만물이 싹 트는, 그죠? 요 글자에 해당되는데 요거 줄이면 어떻게 돼요? 하늘 일로 줄이면 되죠. 대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천진 삼재 이런 뜻입니다. 땅은 여기 생략돼 있죠. 하늘이 되고 그저 양기운이 하늘 속으로 땅 속으로 들어와서 만물을 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 어떤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이 팔 벌리고 있는 모습이랍니다. 그 사람 인자는 어떡할 거예요? 큰 대자에 사람이란 뜻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와, 이건 만물이 된 거야. 천진삼재가 되는 것이고, 그 천진삼재, 이게 대표적인 그 글자의 뜻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요 글자에 들어가 있죠. 요렇게 쓰는 글자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날 인자, 원인, 결과할 때 원인이죠.
자, 일정 어떤 지역, 구역 내에서, 그죠? 어떤 공간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제 혼자 잘못해서 그렇게 생겼나요? 저 당시에 그저 이 기후나 그저 제 주변 환경이 있을 겁니다. 주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그저 사람들 요 관계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천지인삼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천하를 다스릴 때는 요 셋을 늘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원인이 된다라는 데서 대는 그 천지인삼재를 가르치고 그 천지인삼재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면서 만물을 덮는 게 뭐예요? 하늘이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은 근데 이것뿐이 아니죠. 하늘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하시고요. 오늘은 우리가 인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 우리가 그래서 천지인 삼재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발표해서 정리하신 분이, 자, 이걸 글로 정리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이건 때려 맞추면 돼요. 왜냐, 이 유학사상의 그 이론을 그저 두루 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글로써 정리하신 분, 전 세계 최고의 성인이십니다. 성인 가운데에서 직접 글로써 이렇게 정리하신 분은 없죠. 공자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럼 공자는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졌느냐? 아닙니다. 앞서서 뭐가 있었냐면 앞에서 성인들이 있었죠. 이름하여서 천하를 다스린 성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왕이라 그럽니다. 천자라 합니다. 그 성인들의 업적들을 공자가 두루두루 쭉 정리를 한 거죠. 이름하여서 그 전에 역사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공자가 그 기록들을 다 살피면서 뭘 하셨느냐? 문헌고증을 하셨습니다. 그 공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외로 참 모르세요. 철저하게 문헌고증하신 분입니다. 내가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이것이 대단히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여합부절, 그죠? 굉장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런데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과연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시 한번 뭐예요? 여러 그죠? 문헌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문은 그럴 문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입니다. 기록입니다. 기록에 과연 이렇게 있는지, 그리고 또 뭐냐면 기록이 없더라도 자, 여러분들 그 옛날 성인의 여러 가지 말씀들, 이른바 불경이다, 기독교의 성경이다, 어떻게 전래되던가요? 글로 쓰이기 전까지는 구전이죠. 구전입니다. 구전도 어떻게 되느냐? 똑똑한 현인들 여기다 여러 명을 모여놓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계속 가르쳐요. 그죠? 잘 외우고 있는 사람이 가르치면서 서로 간에 계속 반복해서 외우도록 합니다. 이 구전이요, 의외로 굉장히 정확합니다. 오히려 글보다도 정확한 경우가 있어요. 왜? 글로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때로는 오타가 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잘못 해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구전으로 돼 있는 건데, 그래서 공자는 자, 이 글로 된 것도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헌이라고 하는 겁니다. 헌자가 무슨 헌자냐면은 무슨 헌자예요? 드릴 헌. 뭘 드렸나요? 뭘 드렸나요? 개를 줬네요. 그죠? 오지병 격자에다가 아마 옛날에 호랑이가 무서우니까 그저 이 미리 던져 줘놓고 사람들이 아마 길을 갔겠죠. 그죠? 호랑이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근데 이 헌은 발음이 뭐하고 같으냐면은 그 사람이 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헌이라고 하는 것은 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헌고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글을 통해서 과연 그런 것들이 확실한지를 여러 개를 같이 견줍니다. 그리고 또 부족하면 뭐냐면은 그런 현인들로부터 뭐예요? 실질적으로 물어보는 현인들을 찾아가서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도가 쪽에서 참 좋아하는 그 공자가 노자를 방문해서 예를 물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공자는 뭐라고 하냐면 노자는 엉뚱한 소리 하죠. 나 그런 거 모른다. 그건 당신이 더 잘한다. 이 표현을 합니다. 실은 예라고 하는 것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뭐 인사다 이런 의례 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과 제도를 전부 다가 예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노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실은 공자는 당시 주나라의 천자죠. 천자 왕실의 도서관을 찾아간 거예요. 왕실 도서관은 어떤 경우냐면 요즘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온 전 세계 자료를 PDF 파일만 만들어 놓으면은 전 세계 도서관 다 찾아가지고 다 볼 수가 있죠.
그럼 옛날에 그 도서관은 좀 제가 참 요거 올해는 도서관하고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도서관에서 주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 여러 가지 문헌들 등등을 다 보관하고 있는 곳이죠. 그러면 옛날에 그 도서관의 최고의 도서관이 어디냐면은 왕실 도서관입니다. 천하에서 모든 나오는 전적들은 다 수집해서 다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그야말로 문헌 고증을 하기 위해서 노나라 군주의 그 허락을 받아서 자 노나라에서 주나라까지 천자가 있는 그 도읍지까지 가려면은 몇 나라를 거쳐야 되겠죠. 뭐가 필요하나요? 국가로부터 비자 발급 받아야 되죠. 비자 발급 받아서 가야 되죠. 그 비자 발급이라는 게 뭐냐면 노나라 군주의 명이 떨어져야 됩니다. 왜냐면 그리고 또 국경 통과할 때마다 다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자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공자의 조카 사이가 되는 남궁경숙이라고 하는 이 제자하고 30대 초반에 갑니다. 대단하신 공자예요. 이미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점점 그 학문이 깊어지면서 사람들한테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공자라는 사람 어제도 얘기했었죠. 공자가 첫 아들을 낳았더니 첫 아들을 낳았더니 군주가 선물을 보냈죠. 뭐를? 잉어. 그 여자들이 출산하고 나면은 그죠 이런저런 국입배라고 잉어 삶아 먹잖아요. 그죠? 아주 오래된 풍습입니다. 잉어를 보내주니까 공자는 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이름을 뭘로 지었어요? 리기라고 지었죠. 고기어자에다가 잉어 리자를 하나 집니다. 논어를 공부 안 하신 분들은요, 야 논어에는 공자는 말이야 오로지 공자만 나오고 이래요. 논어에는 공자의 아들, 딸 다 나옵니다. 사위까지도 나와요. 그죠? 조카 사위도 나옵니다. 이라고 이렇게 지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공자 집안이 제법 가문이 있는 집이라 얘기겠죠. 어제 어떤 분이고 질문하신 분이 있었죠. 공자는 제법 가문이 있는 집입니다. 송나라에서 그 이름하에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민원 집안입니다. 왜냐하면 송나라의 공보가라고 하는 그 공자의 선조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른바 그 송나라의 대부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송나라 군주도 죽임을 당하고 그 와중에 자기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변란이 정변이 일어난 거죠. 정변 속에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그 위기의식을 느낀 그 집안이 바로 노나라로 망명을 하는 거죠. 이민을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도 자기 얘기에 대해서 뭐라면 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나는 누구의 후손이라? 나는 송나라의 후손이라 그럽니다. 그 송나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또 은나라의 그 미자, 은나라의 그 3인, 세 현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봉을 받은 땅입니다. 그 후손. 그래서 송나라는 은나라의 후손이고 은나라는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원래 무슨 족이다? 동이족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동이족의 후손이라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공자는 우리가 좋아하는 뭐예요? 우리 민족의 그냥 조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모르는 중국 애들은 뭐냐 우리를 보고 뭐라고 비아냥거리던가요? 쟤네들은 세상에 좋은 것은 전부 다 지네 거래. 근데 쟤네들이 정말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자신이 그 은나라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계셔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이름하여서 정전법의 제도,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고르게 땅을 늘 분배하는 제도가 제대로 확립된 것은 바로 은나라 때입니다. 그것이 백성들을 돕는 법이라 그래서 정전법을 도울 조자에서 조법이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전법을 가장 확실하게 제일 먼저 실시했던 은나라가 망하다니 하면서 탄식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자가 세운 그 철학적 체계, 그러니까 통치 철학의 체계가 전부 다 어디에서 기인하느냐면은 단어들 나오는 것이요. 지금 여기서 공자가 오늘 우리가 인하기로 했죠. 바로 이게 탕임금한테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탕임금을 평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논어에 보면은 주역에 보면은 배워서 모으고 학이 취지하고 그 다음에 문의변지 물어서 분별하고 그 다음에 관이거지 그래서 너그러움으로써 거차고 그 얘기는 이제 벼슬자리에 올라서 그저 너그럽게 그저 관용의 정치를 하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행해야 될 제도는 뭐냐? 인이행지라 그랬죠. 인으로서 행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때 관과 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능히 너그럽고 능히 어질다. 누구에 대한 평가냐면은 은나라를 세웠던 상나라를 세웠던 바로 탕림금에 대한 평가예요. 그 공자가 이 인이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모든 얘기들을 보면은 전부 다 탕림금으로부터 비롯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문헌이라라고 했는데 공자는 이런 문헌 고증을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느냐면은 왕실도서관에 가는 겁니다. 그 왕실도서관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당시에 왕실도서관의 관장이 그때 누구냐면은 노자예요. 당연히 관장님한테 인사드리고 제가 여차저차해서 이런 거를 찾으러 왔는데 그래서 얘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와중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는 바가 없다. 그래서 당신이 직접 다 찾아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찾습니다. 찾지만은 본인이 찾고자 했던 것을 얻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책력이라 달력이라고 하는 것이 주나라 달력이 되고 그게 오늘날의 음력의 정월 인월이 아니라 자월을 쓰니까 이게 좀 워낙 한겨울이라서 맞지 않아가지고 이거를 실은 고치려고 공자가 생각했던 내용인데 문제는 공자가 위가 없죠. 위라고 할 때 이때 우리는 위는 기본적으로 임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임금이 되어야 이런저런 제도를 손대서 고칠 수가 있는데 그럼 신하 입장에서 고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써 논리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옳으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문헌 고증을 해줘야 돼요. 어떠어떤 문헌에는 이렇고 어떠어떤 문헌에는 이렇고 하나라 때 성인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이렇고 이걸 다 써서 올려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말만 좀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공자가 문헌 고증을 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갖고 그 다음에 은나라의 후손이라고 하는 송나라도 갖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하나라의 후손이라고 하는 어디예요? 하나라의 후손.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기와장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그거 처마 밑도 제대로 못 지나가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그거? 송나라는 은나라고. 여러분들 그거 기우 그러잖아요. 기우 기나라. 기나라가 바로 하나라 하우시 우임금 치수사업하는 우임금의 그 후손을 봉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까지 찾아가지고 하나라의 그 역법도 찾아보고 그다음 송나라 가서 은나라의 책력도 찾아보고 했는데 가서 얻은 건 있습니다. 하소정이라 그래서 하나라 역법을 찾고 공자가 보니까 하나라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순임금이 있죠. 요임금이 있죠. 그래서 그 옛날부터 쭉 써오던 책력이 바로 하나라의 역법이라는 걸 깨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자는 춘추를 정리하시면서 주나라의 책력에서 여기를 자월을 기본으로 그 봄 1월 달로 쓴 걸로 썼지만은요. 논어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라를 한다면은 안현 제자가 물어봤을 때입니다. 위방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볼 때 첫 번째로 답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라의 역법을 써야 되겠다. 하나라의 역법을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자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들은 후대의 한나라 때 들어서 그대로 다 실천이 되고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그 공자에 대해서 공자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그제서야 그전에도 알았지만은 얼마나 대단히 훌륭한 분이신지 그걸 나타내는 여러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냐 공자를 하늘에 비유를 했어요. 공자를 저 하늘에 있는 해에다가 그죠? 1월에 비유를 하면서 하늘은 너무 높아서 어떻게 돼요? 사닥다리를 만들어서 올라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저 해와 같아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해를 피하려고도 해를 피할 수가 있나요? 해 없이는 못 살죠. 저 1월과 같으신 분이라 우리가 피하고자 해도 결코 피할 수 없는 분이라 라고 할 정도로 찬송을 하십니다. 찬미를 하죠. 거기다가 누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공자가 또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자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으니까 당시 공자를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노나라의 정치가들이에요. 나중에 그 자공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물었을 때 선비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해주시면서
그럼 요즘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그럴 때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요즘 정치인 어떻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그냥 대놓고 하세요. 훌륭합니다. 저런 걸 반어법이라 그러죠. 또 뭐라고 하실 거예요? 요즘 정치인 어때요? 도둑 같다. 이런 식으로 욕해요. 뭐라고 했느냐? 그거 한말들이 아니면 한말 남짓한 뭐냐면은 그 두초지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말 남짓한 그러한 자들 얘기 꺼내지도 말라 그래요. 공자가 얼마나 그 비아냥거리는 게 많은데요. 대놓고 욕합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한말들이 얼마나 돼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것들 이렇게 되겠죠.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아니 뭐 그 아예 얘기도 못 가능하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당시에 그 정치가 성인의 도가 쭉 무너져 내리는 것을 굉장히 탄식하십니다. 성인의 도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어디서 확인해요? 여러분들 공부는 저기 뭐 추상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형실의 발에다 그저 땅에다 발을 디뎌야 돼요. 아까 중간이라 그랬죠. 발 디뎌야 됩니다. 이 현실 무시하고 공부하면은요, 그 유학이라고 하는 건 궤변론이 됩니다. 이상주의자들의 그냥 뭐예요? 헌 공언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땅에다 발 붙여야 돼요. 성인의 도를 어디서 확인해요? 백성의 삶. 네, 어제 내내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기가 뭐예요? 인이라 그랬죠? 동방목에 하늘의 덕은 크게 으뜸이 되는 덕이라 그랬고, 으뜸의 덕이라고 하는 원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 원이 뭐라 그랬죠? 어제 술 마셔서 다 잊어버리셨군요. 원이 선지장이라. 그죠? 선의 어른이라. 그럼 선의 어른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군자가 뭐를 해야 된다? 체인. 자, 인을 내 몸에 딱 붙여서 체라 그러면은 몸체자로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뭐예요? 딱 붙여가지고 내 몸이라는 게 살집 떼어내려고 떼어낼 수 있어요? 떼어놨다가는 무수한 고통 겪죠. 자, 그러한 것들을 내 몸에 딱 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떨어서 버리려고 하더라도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체입니다. 체득한다라는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인을 내 몸에 딱 붙여가지고 체인.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인은 자기한테 몸에 붙여봤자 이건 내가 갖고 바깥으로 나가는 건 뭐예요? 뭐라 그랬죠? 이렇게 해야 좋겠어 뭐가 된다? 좋겠어 뭐가 된다? 장인 그랬죠? 사람들을 뭐 한다? 기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을 기르는 정치. 그게 어진 정치죠. 그게 인입니다. 그럼 사람들을 기르는 게 어떻게 되냐? 야, 내가 어떻게 그냥 뭐 일일이 밥도 먹여줘요? 돈 없다고 하니까는 저기들 뭐 돈 얼마를 지원해줘요? 요즘은 그런 정치 하죠. 없다 그러면 직접 돈 줘요. 그거 뭐 만드는 줄 아세요? 그렇게 되면은 거지건성 만듭니다. 그죠? 이때 되면 뭐 안 주나 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정말 사람을 그 돈을 줘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은 정말 불구자들은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팔다리 다 쓸 수 있는 사람한테는 뭘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을 일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일이라고 하는 건 사람 정신건강, 몸건강 다 하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땀을 흘려서 얻어지는 겁니다. 국가가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고용확대. 고용확대가 두루 다 고용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시스템입니다. 그게 사람을 기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일륜지 도를 별도의 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거죠. 그게 인입니다. 자, 공자가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게 되고 인을 많이 강조하면서 어제 그 효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공자의 제1 제자, 그러니까 제일 공자와 나이 차이가 적은 제자가 누구냐면은 누구라 그랬죠? 유약사 공자라 그래서 유약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이름도 참 독특해요. 유에다가 약, 같음이 있다 이런 뜻이죠. 누가 같으냐? 유약사 공자라. 그래서 공자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유자라고 부르죠. 이제 그 후대 그 제전 제자들은 유자를 우리 선생님처럼 모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했었죠. 어떨까? 왜냐면은 공자의 도를 참 잘 받아들여가지고
아주 수약을 참 잘해요. 그러니까 아주 간결하게. 그래서 논어 하기편 제1장은 하기시습지면 불력 뭐예요? 군자호화, 그 다음에 유붕이 자원 방래하니 불력 낙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는데 그런데 저것들은 그죠? 그때 인이 바로 저 윗사람들이 저 정치가들 좀 자리 좀 있는 사람들이 인부지불원이죠. 그때 일반 사람들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정치하는 자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성내지 아니하면 불력 군자호화 이렇게 표현하죠. 또한 군자가 아닌 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1장입니다. 2장은 뭐예요? 어제 우리 공부했던 내용 유자왈 제가 쭉 하고 중요한 부분 말이죠. 군자는 무본이니 군자는 근본에 힘써야 하니 뭐라고 돼서 그 다음에 본립이 도생이라 근본이 바로 세워져야 도가 생겨난다. 그러면서 그 뒤에 붙인 게 바로 뭐예요? 효제야자는 효제야자는 뭐다? 효제야자는 효제라고 하는 것은 뭐다? 기, 위, 된다. 그 된다. 뭐가 된다? 인지, 본여, 인저. 인의 근본이 됨인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조사까지 제가 써드릴게요. 여 더블여전 여기서는 어조사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 인의 근본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어제도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내가 어진 정치를 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치를 하고 애민이죠. 백성들을 위한 뭐예요? 선정이죠. 그죠? 선도 설명했었죠. 어제 공부 엄청나게 했네요. 그죠? 유학의 핵심은 다 공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은 먼저 지도자가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효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진 정치를 베풀려고 하더라도 지도자 네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일륜지도를 갖춘 사람이 돼야 되고 그것이 대학으로 표현하자면 스스로가 무슨 덕을 갖춰라? 밝은 덕을 갖춰라. 네가 밝아야 다른 사람을 밝힐 수가 있죠. 저는 어두우면서 다른 사람들로 밝아져라 밝아져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죠? 정치인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안 갖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이 되는 공부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지도자들에게 특히도 정치 지도자들 그 다음에 어느 한 집단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뭐예요? 사람부터 되라 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사람부터 돼야 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기본적으로 먹는 문제 걱정을 안 해야 되죠. 최소한의 먹고 살고 하는 그 문제 그게 뭐냐면은 뭐 옷이야 좀 상관없다 그랬죠. 요즘 사람들이 의식주 그러는데 이건 거의 문식이죠. 옷은 간단하게 그저 검소하게 입어도 괜찮습니다. 뭐가 돼야 돼요?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요 문제죠. 그런데 참 현대사회가 그 많은 집들은 있는데 제 집에 하나가 없어요. 갖고 있는 사람은 아파트 여러 채 갖고 있죠. 그거 세금 왕창 물려야죠. 보유세까지 물려야 돼. 아, 예, 보유세를 물려야 됩니다.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없는 사람들만 어떻게 돼요? 그거 전세금 줘야 되죠. 요새 전세금 월세 어마어마하게 줘야 되죠. 요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다른 나라는 몰라. 적어도 우리나라. 그죠? 제일 황당한 문제죠. 그 젊은이들, 자식들 결혼도 못 시키잖아요. 전 결혼 못 시켜요. 돈이 없어서. 아파트를 얻어줄 돈이 없어서. 본인들은 그럼 그 돈 모이려면 몇 년을 걸려요? 그죠?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 문제에 그렇게 고민 안 해요. 왜? 대체로 5년 단임 정권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잘해서 10년만 치면 아주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식문제야 어쨌든 오염됐건 뭐 했건 어쨌든 먹을 거리는 풍부하니까 제일 우리의 문제가 이겁니다. 이거 잘하게 되면은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무슨 정치 하는 거예요? 어진 정치 해결됩니다. 근데 여기 가려면 대단히 멀고 먼 길이 되겠죠. 자, 아까 지금 그래서 항상 그래 우리가 하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봐라. 하늘은 저 높은 데 있으면서 모두한테 골고루 베풀어 주죠. 골고루 자라도록 다 만들어 줍니다. 골고루 열매 맺도록 다 만들어 줍니다. 그럼 남들의 저 높이에 있는 저 지도자들, 군주들 바로 뭐예요? 백성들에게 골고루 그 은택을 베풀어야 되겠죠. 지들끼리만 먹지 마. 그래서
천지인 삼재 사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인 삼재라고 하면서 자 그래서 하늘이 아무리 봐도 너하고 나하고는 다 뭐예요? 동등한 개념입니다. 이 체제가 확립이 되면서 인이 무너지면서 이 삼재상 말로만 삼재사상이 나타나고 실질적인 천덕 하늘의 덕이나 이걸 행하지 않죠. 그러니까 무너지죠. 지도자들이 뭐예요? 야 내가 정치하는 게 얼마나 힘들은데 대통령하기가 쉬운 줄 알아? 임금하기가 쉬운 줄 알아? 니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내 말 따라. 이렇게 하는 순간에 뭐가 돼요? 왕권만 강해집니다. 여기만 강해져요. 그래서 이 수평적인 사회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수직적인 사회. 그래서 매우 가부장적 방식으로 나가죠. 자 그런데 서구 보세요. 서구는 원래 요관념이었죠. 매우 그 유목 그 한 집단을 데리고 다니려면은 강력한 지도자가 이거 잡아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서 강력한 지도력으로 그 다음에 어제 얘기했었죠. 그 밤중이 되면 맨날 그 비명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아침이 되면 뭐예요? 온 바닥이 피가 흥거는 이런 것들을 무수히 보면서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느끼죠. 밤에 신발도 못 벗고 잔다 그랬잖아요. 요즘같이 평화로운 시대면 신발도 좀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침대 위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두려움 속에서 뭘 얘기를 하느냐면은 뭐예요? 자연히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 깜깜한 밤중에 아이고 하느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저절로 나옵니다. 인간이 대단히 공포스러운 상황이 되면은요 자기도 모르던 그동안에 들었던 모든 신이란 신 아마 다 주워 삼킬 겁니다. 정말 제가 이 얘기는 왜 얘기하냐면 옛날에 그 5.18 때 광주에서 그 항쟁했던 그 친구가 이렇게 쓴 글이 있어요. 막 갑자기 저 총성은 들리죠. 저쪽으로 도망가서 숨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느님 부처님 이게 다 나오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급박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그 절대자에 대해 의존하고 싶은 심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는 바로 신권 사회라는 거죠. 하느님하고 나하고 요 관계예요. 여러분들 일이라고 하는 거 쓰는 거 보세요. 서양의 글자들은 뭐예요? 이거죠. 장사꾼들이 만들었던 아라비아 숫자 이거죠. 저희 유목문화의 후손이었던 로마자 1번 이거죠. 그런데 농경문화는 어떻게 돼요? 요거죠. 그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글자라고 하는 데서도 이런 사상들이 고스란히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신권사회가 그래서 유목사회가 그 다음에 농경문화하고 교류하면서 애들이 그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그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뭐가 발달되겠어요? 기마술 이른바해서 그 기동성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뭐 짐승들 피해야 뭐 그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또 가끔 가다가 어떤 놈들 만나요? 그야말로 도둑놈들 만나죠. 이 모든 무기로 무장한 애들이 와서 협박을 저거 다 뺏어갈 수도 있잖아요. 뺏어가는 거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가 무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죠? 이 그 군사력이 발달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주변에 우리도 땅 좀 갖고 쉬자 이렇게 되겠죠. 땅도 뺏고 그러면서 안정된 생활 그리고 또 상업을 통해서 얻은 그 부를 가지고 안정된 도시사회를 만들죠. 그게 도시국가죠. 서구의 사회라는 게 도시국가 형태입니다. 그 도시국가의 기반은 바로 뭐냐면은 상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해가면서 점차 안정이 되죠. 안정이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면서 참 꼴보기 싫은 놈들이 누구예요 또? 정치인들. 야 세금 내야. 저것들을 별로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뭐 맨날 세금 내 그러잖아요. 열받죠? 그래서 우리한테도 권리를 달라 해가면서 싸웠던 사건이 있죠. 이름하여서 서구의 최고의 혁명이라고 하는 뭐예요?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 그 혁명을 통해서 바로 장사꾼들이 뭘 얻었느냐? 이른바 시민권을 얻는 거죠. 주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강고한 이 통치 세력과의 속에서 어떻게 되면 서로 간에 적당히 합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일정 정도 평등 사회로 나갑니다. 서구 사회는 수직적 관계에서 평등 사회로 나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민주주의 제도라 그래가지고 투표권, 그죠? 투표를 행사하고 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원래 이쪽은 수직적 사회였던 것이 수평적 사회로 가고 여기는 본래 수평적 개념이 매우 발달된 사회가 살금살금 이렇게 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워낙에나 오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 저거 잘못한다. 아이씨 우리가 한번 손 좀 봐줄까? 촛불혁명도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저 윗집에서 뭐 하나 샀어요. 성질나죠. 나도 사야 돼요. 이웃 그죠? 뭐죠? 사촌이 땅 사면은 배가 아파요.
제가 나보다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나보다 더 나아지. 이게 굉장히 뿌리 깊은 평등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농경사회, 특히도 어떤 농경사회냐. 같은 농경사회라도 여러분들 인도 전혀 다르죠. 아주 나쁜 철학이 있죠. 거기는 인간 자체를 아예 뭐예요? 계급화 시켜버렸죠. 어떤 사람까지 있어요. 실은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불가촉 천민이라. 그래서 얘네들은 한번 태어나면 우리 아버지가 빨래했으면 나도 빨래해야 돼요. 우리는 어때요? 내가 똑똑만 하면, 내 자식이 똑똑만 하면 얼마든지 출세시킬 수 있죠. 그 오랜 전통이 우리가 그게 뭐였느냐면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인재 발탁을 합니다. 과거 시험 있기 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학교라고 하는 제도 있죠. 동양사회는 학교가 언제부터 있었을 것 같아요? 학교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어디에서 나올까요? 현재 있는 문헌에는. 고구려 태학? 고구려 몇 년도예요? 맹자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학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도 있고 교도 있고 상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동양사회는요. 자, 아까 오래전, 지금은 현재 우리가 문헌상으로 표현하자면은 서경에 나옵니다. 서경의 자 요전편에 나옵니다. 자, 백성들을 자 일단 먹고 살게 만들어줬죠. 의식주 해결 다 해줬죠. 다 해결돼 있습니다. 치수 사업을 통해서 더욱더 이제 사회가 훨씬 더 윤택해지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뭐가 돼요? 뭐 짐승이나 다를 바 없죠.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일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다운 점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한테 그저 부모가 늙어서 잘 못 움직이신다 그러면 대신 나를 키워준 그 정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봉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형제간에 우애롭게 지내고 노인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벗 사이에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 우리가 농한계 평소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부모 봉양하는 것도 효죠. 내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그리고 그것 말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뭐예요? 농한기죠. 이때 바로 뭘 시키느냐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자 뭐냐면 적어도 뭐냐면 500인 이상 그죠? 500인 이상 되는 그 마을 500인이 아니라 500가가 되겠죠. 500가가 되는 그 말을 뭐라고 하냐면 당이라 그럽니다. 요즘에 무슨 당 할 때 그 당하고 같아요. 당이라는 무리당이 되기도 하고 500가의 그 마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500가? 500인. 자, 500인입니다. 500인 정도 되면 반드시 학교를 두어서 겨울에는 일륜지 도에 대한 공부를 시켜요. 이렇게 해서도 하지만은 지금 여기서 강의 들으면 나도 그래. 사람과 사람 관계 잘해야 되겠다. 하지만 저기서 나고 조금 더 나고 저 조금 더 번잡한 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싹 다 잊어버리고 물불 안 가리고 돈 벌어야지. 이 생각이 더 먼저 앞서죠. 그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서 가족 간에 화기애애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만 그거 가지고 부족하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도를 어떻게 가리키느냐? 아이고 농사 짓는데 바쁜데 우리 권 선생님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부모님 돌보기 바쁜데 우리 저 정사님은 맨날 공부 안 한다고 강태가 되잖아요. 그죠? 열받아가지고 오늘 따지러 왔답니다. 그러니까 나 지금 농사짓기 바빠 죽겠는데 그거 언제 글 공부해요. 그죠? 언제 그 복잡한 글자 다 외우고 그럽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꼭 글자 공부 아니야 하더라도 항상 말로써 기억하게 하면 참 좋겠죠. 어떤 방법이 제일 효율적일까요? 교육에. 여러분들 애들 맨 처음에 학교 가면 뭐 하던가요? 그죠. 뭐 맨날 가방은 뭐 그냥 빈 가방 하나 들고 다니면서 맨날 갔다 오면 얘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죠. 노랫말 속에다 다 담아놓죠. 요즘 애들이 김치 안 먹으니까 그것도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노래 배울 때는 어떻게 돼? 엄마 나 김치 좀 먹어봐. 근데 요새 애들은 야가서 아니죠. 그건 노래는 노래고 엄마. 나 그거 안 먹는단 말이야. 선생님이 부르라 했으니까 부른 거지. 요새 애들은 그래요. 어쨌든 노랫말 속에다가 담아가지고 쭉 노래를 부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 지금 남아있는 그 노랫말이 뭐예요? 시입니다. 그리고 노래 가락은 그 악보인데 악경이라는 건 어쨌든 지금 없어졌는데 어쨌든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뭐냐면은 어차피 그 사회 지도층들은 대체로 세습이 되죠. 권력도 세습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만 갖고 했다가는 국가가 문제가 되죠. 저것들이 기득권을 얻으면요 타락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떤 일들이 타락한 자들 솎아내고 그 속에서 딴 사람을 그랬는데 집어넣게 되는데, 백성들 가운데 이 학교라고 하는 것은요, 예로부터 저 왕후장상의 자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 서민의 자식들에 이르기까지 이겁니다. 몇 살부터? 요새 학교 몇 살에 들어? 8살이에요. 8살. 8살부터 들어갑니다. 왜 8이에요? 발계죠. 발계. 발계가 천지자연에 있지. 그냥 부모와 자식에서 어쨌든 8, 8이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그래서 8세부터 몇 살까지? 14살까지. 그죠? 수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개방된 학교예요. 그리고 왕후장상의 자식은 당연히 더 공부를 해야 되고 태학에 가서, 그리고 백성들의 자제들 가운데서 준수한 자들 발탁합니다. 발탁해서 똑같이 교육시켜요. 그래서 인재등용에 뭐라고 하나요? 아웃풋 여기 출구로 여기 쓰는 거죠. 이 이른바 인재풀 개념입니다. 인재풀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계속 유지되다가 언제 때 들어서 없어지느냐면은 춘추 시대로 접어들면서 슬금슬금 없어집니다. 그게 이제 춘추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나와요. 정나라에서 보니까 저기에 지금 학교가 하나가 있는데 저거 좀 없앴으면 좋겠다, 철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학교 마당에 운동장도 있고 좀 넓고 하니까 뭐 자리 의자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쉬면서 요즘에 저 정치인들 저거 보니까 국회의원 아무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내 욕하거든요. 그죠? 내내 욕하니까 대부들도 이제 조정회의 갔다가 퇴근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 듣겠죠. 듣기 싫거든요. 자기들 욕하는 소리. 그래서 저거 철거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정나라의 재상했던 자산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저 언론은 열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두십시오. 저게 굉장히 우리 사회를 더 오히려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댐에다 비유를 하죠. 우리가 저 본물을 막아가지고 댐을 하나 만드는데, 댐 한쪽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일정 수위가 되면은 물이 늘 흐르도록 만들죠. 그런데 만약에 하지 않고 완전히 막아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이거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댐에 있는 저 물기를 낸 것과 같다. 그래서 언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출가하지 않았는데요. 그걸 통해서 바로 예전에 학교라는 것이 다 있었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 건데요. 자, 공자 당시에 이르러서는 아예 그죠? 정자산은 공자와 같은 시기의 사람인데요. 그러한 정자산이 공자보다 좀 나이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돌아가시고 하니까 공자가 참 슬퍼했습니다. 그와 같이 어진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 죽다니 하면서 굉장히 탄식하는 모습도 있는데, 자, 공자는 이제 이미 그러한 학교의 그 공교육이죠. 원래 학교라고 하는 건 공교육입니다. 공교육 체제가 완전히 다 무너지니까 공자가 뭐 하셨어요? 전 세계 최초의 사학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여러분들 이 인문학 강의하는데 교실들 필요 없잖아요. 그죠? 뭐만 있으면 돼요? 은행나무만, 그늘만 있으면 돼요. 나무 그늘만. 은행나무 아래서, 이제 그쪽에 은행나무가 좀 많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아래에서, 그늘 아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서부터 학교가 시작됩니다. 그게 유명한 뭐예요? 횡단강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초의 사학입니다. 어마어마한 붐을 일으킵니다. 왜 공자 밑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들 그죠? 그래서 최초의 사학이 되고, 이 동양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학교 제도를 두어서 바로 일륜지 도를 가르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울학자나 효자에 그게 다 뭐 가르친다라고 할 때 요게 들어가는 거죠. 가르친다 할 때 요겁니다. 요즘은 이거 다 잊어버렸죠. 그냥 교수 부르면 어떻게 돼요? 교수 그러면 제일 좋아하죠. 그냥 모든 권력 다 갖고 있는 것처럼 합니다. 우리가 교수가 되려면 본인이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 싸가지부터 돼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안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변천이라고 하는 것도 잘 보시는데, 우리가 여차하면 우리 사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항상 제시를 어떻게 하던가요? 참 이게 문제가 돼요. 우리 사회에 꼭 문제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뭐 문제 있으면 뭐라고 하느냐? 미국은 이렇게 하는데, 유럽은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여러분들 그러세요. 야, 우리가 미국이냐? 우리가 유목민의 후손이냐? 우리 농경민의 후손이다. 요 사회에 맞춰서 이런 정치 지도자 정치를 해야 되는데 꼭 가서 지식인들, 뭐 좀 배웠다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저 언론인들이죠. 야, 미국은 이런데 자기들이 잠깐 갔다 온 미국 모습을 보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미국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유목사회. 유목사회의 그 질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걔네들 정치를 뭐라 그래요? 우리 영어로. 제가 영어밖에 몰라가지고. 영어를 정치로 뭐라 그러죠? 폴리틱스. 여기서 세우는 정책이 폴리시. 선생님, 그죠? 경찰은 또 뭐예요? 폴리스죠. 이거 경찰 국가예요. 경찰 정치라는 소리예요.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어디 동양사회 원래 있었던 말들 있죠. 정치가 되는 거죠. 정입니다. 정. 공자는 보통 정정 그래요. 그래서 정을 보는 것을 정사 그러죠. 이겁니다. 정이라는 게 뭐냐 하고 당시 노나라 실권자인 개강자가 물어봐요. 선생님 정이 뭡니까? 그랬더니 정은 뭐라 그래요? 정은 정야라 그래요. 자, 여기 어디로 되냐? 강의자전이건 뭐든 설문해자건 그러면 정치 해석할 때 뭐라 그래요? 정야라. 설문해자 얘기가 아니죠. 모든 단어 뜻들은 옛날 고전에서 우리가 보는 고전에서 어떻게 정의했느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전적 설명만 알고 경문의 원문을 몰라요. 공자가 정은 정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만 바르게 하면 네가 도둑질하지 않고 사람 죽이지 않으면 백성들도 다 바르어진다. 너부터 바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린 정사 개념이면 바르게 하는 거죠. 두루두루 바르게 하도록 뭐냐면 아까 어제 고무격려 시키는 거죠. 고무진작 시키는 겁니다. 그게 참 훌륭하다. 학교를 통해서 자꾸 북돋아주고 고무진작 시키는 게 바로 뭐냐면은 먹고 살 수 있는 기반 만들어 가지고 효하라 하는 거죠. 먹고 살고 있는 충분한 기반이 되는데도 효를 안 한다. 그럼 불러다가 혼내야죠. 그죠? 한두 번 혼내. 교육도 그래서 이제 교육도 시키는 것이고 교육도 시켰는데 그 안 하더라. 그러면 이제 정말로 형벌 가해야 되죠. 가르쳤는데도 안 돼. 교화도 해도 안 되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정에다가 또 하나를 더합니다. 그래서 효도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 주려면 우리 농업사회죠. 그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뭐 땅은 뭐 전부 다 국가 소유가 되고 나눠줘야 되니까. 어차피 국가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 대신에 지도자를 세워서 네가 전체를 보면서 여기에 뭐가 필요할 것인지 이런 거 연구하도록 만들어 둔 거죠. 그래서 정치인이라 두고 공무원이라 두고 니들은 그것만 몰두해. 대신에 우리가 다 농사지어서 니들 먹을 거 다 해주고 니들 자식 키울 수 있는 거 다 해줄게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세금이잖아요. 그게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자들이 어느 날부터는 위에서 떵떵거리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어마어마한 홍수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 저기 유목사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홍수가 났다. 그냥 내 배만 들고 그냥 나만 산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거의 이제 신앙적으로는 달리 뭐 여러 가지 선택받았다 하지만 우린 그건 싹 다 뺍시다. 어쨌든 배만 들어서 나만 내 가족들 데리고서는 피하면 됩니다. 자, 지도자가 배를 만들어서 그 배 만들려면 좀 있어야 되겠죠. 그죠? 힘을 동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피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농경사회 지도자가 비가 많이 왔다. 얘들아 배를 만들어서 우리 떠나자. 이 사람 어떻게 되나요? 영원히 바이바이예요. 두 번 다시 그 땅으로 못 돌아옵니다. 그럼 농경사회 지도자는 어떻게 돼요? 본인이 앞장서서 물빼기 공사를 하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치수사업입니다. 그 9년 홍수, 이른바 그 서구의 세계는 노아의 방주 시기가요. 바로 요순 시절에 일어난 거죠. 요임금 시절에 일어납니다. 요임금은 이미 천문을 보고서는 책력을 다 만들어가지고 1년 366일이요. 그러면서 거기다 윤달을 한번 두고 이렇게 해서 다 만들고 지금 이걸 실제 시험 검증까지 다 거칩니다. 실증적으로 실험까지 다 해가지고 만들어서 야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제대로 펴보기도 전에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그 뭐 백성들한테 할 일도 농사를 지을 땅 자체가 지금 다 없어지고 백성들이 다 떠내려갈 지경인데 그래서 바로 뭐냐면 치수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게 치입니다. 그래서 물 다스릴 치예요. 자, 농경사회의 서구에서 얘기하는 저 폴리틱스라고 하는 것은
정치라고 하는 걸로 그대로 환원이 원래 안 됩니다. 여기는 백성들을 바르게 하고, 다시 말해서 일륜지 도를 세우는 것이요, 그 다음에 농사 지을 수 있는 그 뭐예요? 시설들을 제대로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뭐 김제, 벽골제, 그 다음에 제천의 의림지, 어디에 뭐 옛날에 그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그거 언제 만들었어요? 그 600년대 만들었죠. 이거 몇 년대예요? 4천년 전입니다. 4천년. 중국의 치수사업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치수사업들입니다. 이미 뭐 여러분들이 일부는 뭐 진시황제 때 이랬다는데, 진시황제 한참 뒤에요. 그죠? 기원전 한 300년 이렇게 되는 때죠. 훨씬 전에 어마어마한 치수사업들을 다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땅이 오늘날의 중국의 땅입니다. 천자문에 구주우적이요 백군진병이라 나오죠. 우인 구주는. 그래서 오늘날도 중국 땅을 얘기할 때 구주 또는 뭐예요? 구유 개념으로 씁니다. 시에서도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중국 땅을 표현할 때. 그죠? 다 이게 구주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어제도 봤지만은 정전법의 원리죠. 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그죠? 치수사업을 통해서 자, 백성들 농사짓게 만들고 편하게 해놓고 나서, 그래야 백성들 가르치면은, 그죠? 효도하라 그러면 그 효도가 먹혀 들어가겠어요? 안 먹혀 들어가겠어요? 귀에 쏙쏙 잘 들어가겠죠? 먹고 살 기반도 안 들여주고서는 그냥 효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못해요. 효도하고 싶어도.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죠? 나도 굶어 죽는데. 그래서 이 기반 다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정치 개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뭐다? 위민사상입니다. 그죠? 위민사상이요, 애민이요, 인정이요, 선정이 되고, 서구의 정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상인들이, 그죠? 이 이해관계가 얼마나 심하게 충돌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살인도 불사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그죠? 막기 위해서 뭐가 발달하냐면 치안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합니다. 근데 우리는 치안도 뭐예요? 어차피 쓸 수 있는 말은 요거밖에 없죠. 경찰력이라고 하는 것도 치안을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죠? 어차피 물을 다스려서 천하를 안정시킨다 이 표현인데, 우리 방법이 없습니다. 서구의 이 말을 그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죠? 원래 이제 경찰국가, 뭐 경찰력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미국식으로 하자. 우리 차 타고 오시면서 한번 그 말씀 하셨는데, 자, 우리가 지난번에 무슨 사건이 납니다. 왜 경찰 그때 총 안 뽑았냐? 하죠. 정말 총 뽑아서 쏘아보세요. 이거 그 경찰 그 다음날 아마 파면당하고 그 아마 직위에서 줄줄이 될 겁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니들이 뭔데 총을 쏴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미국은 어때요? 저기가 누가 뭐 해서 내가 너 거기 서라 그랬는데 얘는 다른 거 꺼내려고 이렇게 했더니 뭐예요? 제가 총을 꺼내려고 하는구나 하고서 그냥 총 쏴서 죽여도 경찰 아무런 문제 안 됩니다. 다만 하나 뭐다. 걔는 흑인이었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인종 문제 때문에 문제는 되는 겁니다. 미국 사회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사회예요. 유럽 사회 마찬가지입니다. 더더욱이 미국 사회는 뭐예요?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인종들이 몰려와서 삽니다. 여기서 이 치안 질서 유지 안 한다. 그 사회 무너져요. 자, 그래서 지금 동양에서는 무슨 문제가 나? 자, 어진정치라라고 하는 것의 대표를,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또 뭐라고도 표현하면, 자, 정치하는 건 두 가지 방식입니다. 논어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은 요 문장 잘 외우고 계실 겁니다. 도지라고, 도는 인도한다, 길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인도하는데, 도지, 정사로서, 야, 바르게 하라, 이런 거죠. 이제 바르게 하라고 말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것도 했는데 말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법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걸 도지정입니다. 도지정하고, 그죠? 정사로, 이게 정사로서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저 기울, 질서, 예절 지키게 하는 것을 뭘로써 한다? 그거 안 지키면 뭐 한다? 법 몇 항에 의거해서 처벌한다. 제지이 형입니다. 그것이 형벌, 그죠? 법으로서, 형벌로서 가지런히 하면, 그죠? 제지하고 이 제어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 거예요? 법망만 피하면 되죠. 무전유죄, 유전무죄입니다. 권력 없고 백 없으면 그냥 고스란히 당하고, 돈 있고 권력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야, 나 좀 한번 봐줘. 적당히 결탁할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너 누구 아는 사람 없냐? 심지어 요즘은 어디까지 백성들이, 국민들이 타락을 했느냐? 어디 요새는 병원 가는 것도 뭐 위세죠. 어느 병원에 어떤 교수님이 뭘 참 잘해. 그래서 거기 가서 수술 받으면 돼.
다른 데 가면 금방금방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돼요?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립니다. 줄 서서. 그러면서 그것도 급한데 혹시 거기 누구 아는 사람 없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저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나만 빨리 하면 됩니다. 그래 뭐 무슨 사건 나도 뭐 누구 좋은 변호사 아는 변호사 없어? 더군다나 저거 지금 재판 누구 담당한다는데 그쪽 좀 아는 사람 없어? 후한무치의 사이가 돼요. 그걸 공자가 뭐라고 했냐?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 면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민면이 무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하기만 법망만 피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요즘 정치인들이 그러죠. 그래서 선거법이나 뭘로 해서 들어갑니다. 정치자금 제일 무서운 정치자금법이죠. 횡령죄 이게 뭐 하여튼 돈과 관련된 건데 그리고 나서 뭐 어디까지 가요? 저 대법원까지 가죠. 대법원에서 뭐예요? 무죄 판결 납니다. 그럼 뭐가 돼요? 나 법에서도 얘기해줬어. 나 법 없다. 죄 안 지었대. 이런 식이에요. 그런 법조항에 그 상황을 저걸 걸고 넘어질까 말까 적용시키자니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정적 관계 고려해서 무죄 판결해 주는 건데 그죠? 이런 식이 됩니다. 윗사람들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도 어떻게 돼요? 있는 백 없는 백 다 동원해 가지고 그러니까 평소에 아주 악의 가죽백 몇 개 정도는 사 두셔야 될 겁니다. 그 동원해서 면하기만 하면 돼요. 부끄러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뭐 어떤데 법원에서 괜찮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유학에서 얘기하는 이거는 뭐냐면 하치입니다. 그죠? 근데 최소한 어쨌든 법질선 유지돼야 되죠. 공자도 철저하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그러나 이 단계보다도 어떻게 돼요? 자율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겠죠. 자율적으로. 그거를 뭐라 하면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은 도지덕입니다. 덕이라는 건 정말 어려운 단어입니다. 덕으로서 인도하고 이거죠. 그 다음에 가지런히 하는 것을 뭘로써 한다? 먼저 윗사람이 뭐예요? 예를 보이면 됩니다. 그죠? 섬길 줄 아는 것. 그죠? 일륜지도 제대로 세우는 것. 예를 또. 그래서 제지일해하고 예로서 가지런히 하고. 그러면 뭐냐면 윗사람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죠. 그럼 백성들도 보고 어떻게 돼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고개도 못 들죠? 아이고 부끄러워라 하면서 절대로 나쁜 짓 안 하려고 그래요. 뭐가 돼요? 유치 부끄러움을 두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아이고 부끄러워. 두 번 다시 안 해요. 바로 잡아진다. 그래서 유치 착격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도덕정치입니다. 이게 도덕정치가 되는 거죠. 민면이 무치의 사회에서 그 다음에 유치 착격이라 단어를 하나 까먹었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을 공자가 이 도덕 정치를 표본으로 세웠고요. 법 관련해서 뭐 하나 얘기할 게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이런 사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도덕 정치다. 그 다음에 이 예를 갖춘 사회라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게 뭐냐면은 일단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어진 정치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어진 정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자가 아까 공자는 자기는 은나라의 후손이라는 걸 참 자랑삼아 여기는데요. 자, 우리가 공자의 도라, 유학이라 그러면 딱 하나로 얘기하라 그러면 또 뭘 들 수 있냐면 어제는 덕 얘기했지만은 그 덕도 여러 가지 덕이 있죠. 아까 뭐 악덕도 있고 원덕도 있고 형덕도 있고 이덕도 있고 그죠? 인덕도 있고 예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기질의 덕을 두루두루 다 있을 겁니다. 그 덕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덕이 뭐라고 그랬죠? 선이 되고 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주역에다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은 그 성인의 대보, 성인의 제일 큰 보배가 바로 뭐냐? 아무리 훌륭한 성인이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저처럼 여기서 백날 떠들어봤자 있죠? 이거 공언입니다. 공언. 여러분들이 가서 실천하면 참 좋은데 그나마라도 그죠? 제가 그 성인까지가 안 되다 보니까 말씀은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근데 성인은 지나가면서 스쳐가기만 해도 주변이 다 교화가 된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양은 더욱더 강력. 그리고 저 사람 이제 일개 선생일 뿐인데. 그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합시다 하고 솔선수범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훌륭하신 분. 나도 따라가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자가 정말 천자가 되었거나 군주가 되었으면 세상이 다시 또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후대 우리는 어쩌면 이거 공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공자 왜냐하면 자리에 있으면 바쁘잖아요. 그죠?
늘 이 정치를 이거 돌보느라고 이거 누가 혹시라도 중간에 거짓말하는 놈 나 이거 색출해야 되고 그저 관리들 이거 하려면은 이 시간 없었을 거예요. 저 정리할 시간이. 그래도 참 불행 중 다행이죠. 그죠? 이 위가 없은 걸 우리가 어찌 보면 다행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성인이 어쨌든 두루두루 천하를 다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인의 제일 큰 보배를 뭐라고 한다? 위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자가 주역에다가. 그럼 그 위는 뭘로 지킬 것이냐? 수위. 그죠? 위는 뭘로 지킬, 자리는 뭘로 지키냐? 아까 그랬죠. 우리 불인한 정치를 했다. 저기 뭐예요? 어디죠? 저기 청와대요. 청와대에 가서 두루두루 백성들 잘 어루만지라고 그랬더니 그 몇 사람하고만 저 밀실에서 놀더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안 물러가니까 밤마다 촛불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무슨 정치냐면은 왈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진 정치라라는 거죠. 백성들을 두루두루 좀 이렇게 보듬어 안아주는 정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인인데 그 인이라는 단어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 문헌이 어디 있냐면은 인은 있죠. 공자가 인이라라는 말을 세우면서 유행하게 된 단어입니다. 온 이 후대의 모든 국가들이 오로지 인이 이렇게 나간 겁니다. 자, 주역이라고 하는 주역 경문, 문왕과 주공이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그 글에는요, 인이라는 글자 단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한 글자도 안 나와요. 나중에 그 춘추시대 때 공자가 십익전을 만드시면서 거기에 10번 언급됩니다. 10번. 그러면은 최고의 오래된 문헌은 뭐가 되죠?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글 가운데 제일 오래된 글. 공자가 정리는 하셨지만 실제 역사로 보면 서경이죠. 서경입니다. 서경은 왜냐면 요순과 하은주 3대가 나오니까. 근데 요임금, 순임금 있는 데는 인 없어요. 인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공이 물어보죠. 선생님, 저 요순임금은 그저 제중박씨, 그죠? 여러 무리들에게 두루두루 널리 베풀어 주었는데, 그죠? 어느 한 사람들도 그늘진 곳에 없도록 다 고르게 잘 베풀어 주셨는데, 공자가 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선생님, 이 정도면 인이 아닙니까? 물어봐요. 너는 어째 인밖에 모르냐? 인은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어째 인밖에 모르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공자가 어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름 일량지위 도요, 계지자 선이요, 성지자 성이라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인자 견지. 어진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인이라 하고 조금 좀 뭘 아는 자들은 지자가 그걸 보고서는 뭐라고 한다? 지라 이렇게 표현해요. 공자가 참 답답하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백성들은 뭐예요? 날마다 그걸 쓰는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면 이는 한쪽으로 치우친 덕이죠. 어디 그 봄에 싹만 튀어나요? 가을에 결실도 있어야 되는데 두루두루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요순에는 없었죠. 그러면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바로 하서에도 하서에도 안 나와요. 하나라인가 하우시 있는데도 안 나갑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상서, 다시 말해서 은나라, 탕임금이 혁명을 하죠. 그 앞에서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으로 해서는 다 선양이 됩니다. 훌륭한 인물 찾아가지고 천자의 자리를 물려주는데, 자, 그런데 이제 하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하고 이제 계속 세습 군주로 이렇게 내려가죠. 하나라의 마지막 폭군이 누구죠? 거리죠. 하나라는 마지막에 거리 되고 은나라는 주입니다. 공자로 인해서 정말 만세토록 그 폭군으로 되는데 그 후대의 폭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분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거리, 그저 포악한 정치를 했습니다. 포악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포악한 정치, 백성들 그냥 불러다가 그냥 두드려 패는 게 포악한 정치입니까? 백성들 공연히 뭐하러 두들겨 패요? 그죠? 그럴 일 없습니다. 포악한 정치랑 바로 세금만이겠는데요. 정전법으로 표현하면 대체로 10분지 1세입니다. 그런데 쓰는 게 모자라다고 해서 뭐 꾸미고 뭐 저 유리 건물 만들고 뭐 서울에서 무슨 잔치하려면 세금 많이 걷어야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3, 4까지 올라갑니다.
이거 백성들 등골 빼먹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아이고 나 농사 못 지어 하고선 농토를 버리고 떠나죠. 그래서 떠나는 민심이 위반된다 그러는 겁니다. 이심이라 그러죠. 민심이 다 위반됩니다. 자, 그러니까 못 살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혁명을 해야 되겠죠. 그 혁명을 뭐 가지고 해요? 백성들이 죽창 들고 해요? 그 훈련 잘 받은 군대만 남아요. 다 죽임당합니다. 그래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초 속에서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촛불혁명을 가지고 그 혁명했던 누가 거기 뭐 되든가요? 안 되죠. 그걸 알고는 누가 다 따가느냐? 정치권에서 다 따가죠. 그 옛날에 혁명이라고 하면 혁명의 주체 세력이 바로 누가 되느냐 하면은 뭔가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5.16 군사 쿠데타, 뭐 군사 쿠데타 누가 했어요? 총칼 갖고 있는 사람들, 조직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혁명이라 그러면 누구냐면은 그 폭군 못해서 야, 나 도대체 저렇게 세금 나는 정치 못해. 결국은 내 백성들한테 저 고열을 빨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후들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탕림금이라고 하는 곳은 뭐냐면 하나라의 저 동쪽 땅 끝에 쪽에 있는 박당이라고 하는 제후입니다. 겨우 땅덩어리라고 하나 한 50여리밖에 안 돼요. 그죠? 여기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죠. 이제 민심이 위반되는 걸 보고서는 이제 치러 나가기 시작하면서 쓰는데 탕림금이 그래서 어쨌든 혁명에 성공을 합니다. 워낙 민심이 위반되고 탕림금이 훌륭하다 그러고 탕림금이 그때 발탁한 인물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나는 선지자요 선각자라 하시면서 탕림금의 혁명대열에 합류하는 사람이 있죠. 그 이윤입니다. 천자문의 좌샤영이라고 하는 그 아영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세상에 도가 다 떨어지고 포악한 정치가 되니까 내가 나갈 일이 없죠. 그래서 거의 은둔 생활입니다. 그 은둔 생활이 여러분들 뭐 토굴 속에서 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신분 감추고 어디 가면 돼요? 노비 생활하면 돼요. 남의 종노릇 하면 되고 고용돼서 일하면 되는 겁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시에 실권자였던 유신씨라고 하는 집에 노비가 됩니다. 노비가 돼서 거기서 그냥 밥 깔면서 뭐 옛날에 요순의 덕 이거 노래하면서 이러고 이제 농사 짓고 살아요. 그런데 주변에 그 입소문이 나겠죠. 야, 인품이 참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밭이나 갈고 있더라. 이게 이제 나중에 탕림 귀에까지 들어가죠.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패백을 보내면서 정중히 초청을 하죠. 처음에는 그랬죠. 지금 뭐 아쉬운가 보지 뭐 권력자들 그냥 괜히 위세하느라고 그러는 거겠지 그랬는데 또 패백이 아주 정중하게 옵니다. 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이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탕림금의 부름에 달려갑니다. 그럴 때 달려가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세상에 도가 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혼자 그저 즐거워하면서 성인의 도를 노래 불렀는데 이제 내가 발탁해서 성인의 도를 펼 기회가 얻어지는데 내가 왜 안 가겠는가. 나는 선각자요 선지자라 그럽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 먼저 아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알았고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뭐예요? 나중에 알고 좀 더디게 알고 더디게 깨닫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서겠노라 라고 하면서 이윤이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혁명을 해서 완성을 합니다. 하고 났더니 탕림금이 가만히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난 짓을 했죠. 뭘 한 거예요? 일개 제후가 이 천자를 쳤단 말이에요. 이 하극상이죠. 그래서 고민합니다. 야, 이거 천자의 자리에 오르긴 올라야 되는데 후세 사람들이 나를 구실로 삼을까를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구실이라는 말이 서경에 나와요. 나를 구실로 삼을까 참 두려워한다. 그 옆에 있다가 중회라고 하는 신화가요. 중회지고 편에 나옵니다. 중회라고 하는 신화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임금은 그 무이성색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소리를 높이거나 그 다음에 낯빛을 노엽게 띄워가지고서는 백성들을 다스린 게 아닙니다. 자, 오직 덕이라 그러면서 능히 아까 얘기했었죠. 능히 너그러우시고 능히 얻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돼요. 능히 얻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쓸 때는 꼭 자기 몸처럼 하였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회라고 하는 신하가 당신은 초대 재상입니다. 중회라고 하는 신하가
탕임금에게 당신은 어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요걸 발단으로 해서 후대 공자가 뭐라고 정리를 하시느냐 하면은요. 자, 군자는 뭐 여러 가지 근데 특히도 공자가 뭐라고 표현해? 오직 어진 사람이어야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공부하신 분들. 자,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들 위에 정치가들 요즘엔 이거 안 되니까 요즘엔 정치가들이 얼마나 후한무치냐. 자기들이 국회에서 법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법원에 가서 뭐라 그래요? 아, 자기들끼리 분쟁해 놓고서는 자기들끼리 정치라는 게 합의해서 타결을 봐야 되잖아요. 여차하면 서로 뭐 해요? 고소고발하죠. 황당한 자들이에요. 정치가 자기들이 법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그거 가지고서 고소고발을 합니다. 자, 여러분 후한무치의 사인데 공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그래서 자, 그 뭐라고 하면 오직 어진 사람이어야 이렇게 표현. 유인인이라야 뭐라고 해요? 위능 여러분들 이제 논어 요 굵게 아시는 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능 애인하고 이렇게 되죠. 능히 사람을 사랑하고 위능 오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능 오인이라. 그죠?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워한다라는 말 자체가요. 정치적으로 쟤 뭐 어쩌고도 이거 아닙니다.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윗자리에 있는 사람을 쳐서 끌어내린다 이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딴 데로 추방하거나 여차하면 그래도 개과천선하지 아니하면 개과하거나 뉘우치는 기색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형집행도 합니다. 그게 오인입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이 어진 지도자만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진 지도자가 하지 않고서는 그냥 법대로만 하다 보면 뭐가 돼요? 아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죠. 가다가서는 저기 자동차 운전하다가 딱지 끊어요. 에이씨 뭐라 그래요? 재수없게 걸렸네. 분명히 자기가 범법행위 해놓고도 그죠? 법정 분명히 여기 있음에도 뭐라 그래요? 재수없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아까 법집행이 최소한 법집행이라도 뭐예요? 공정하게 되면 괜찮습니다. 그죠? 이건 그래도 공정하게 되는데도 이래요. 그죠? 공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에 걸리고 뭐 조금 잘하면 에이씨 더럽게 재수없게 걸렸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너 거기 누구 아는 사람 없냐? 나 좀 빼내줘라. 이런 식이죠. 이런 사회가 지금 후한무치의 사회인데 그래서 자 정치 지도자가 백성들을 위하는 진정한 이런 정치를 할 때 사람들이 그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복종하게 됩니다. 전혀 지금 복종을 안 하죠. 법까지 만들어도 법도 안 지켜요. 어떻게 하면 법망 피할까 이겁니다. 그래서 이때 인인의 애인과 오인이라고 할 때 오인은 바로 뭐냐면은 법에 의거해서 그죠? 능히 처벌한다라는 겁니다. 여차하면 뭐예요? 그 자리 쫓아내기도 하고 추방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자, 이런 등등을 정리를 하면서 바로 탕임금으로 비롯됩니다. 그래서 탕임금에 대해서 거듭 어질다라고 이제 신하들이 표현하고 저 주나라의 무왕도 나는 어진 사람이라 주공도 나는 어진 사람이라 이런 정도만 표현되는데요. 가장 강력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탕임금에 대한 다시 말해서 상서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공자가 주역에서 정리를 했고 아까 원자는 하면서 바로 뭐예요? 선지장이라 그러면서 군자 체인인데 실은 공자가 주역에다 정리해놨지만 공자보다 훨씬 앞선 200년 전에 이 말들은 다 있었습니다. 이미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들을 공자가 정리를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자가 당시에 한 두어 개만 하면 시간 다 되겠죠. 한 두어 개만 공자가 그래서 당시의 위정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표현했느냐? 제발 좀 뭐라고 하냐? 지어 도하고 그죠? 도에 좀 뜻을 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도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거처하느냐면 제발 좀 덕으로 나가라. 다 합치면 아까도 뭐예요? 도덕이죠? 도덕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덕에 근거하고 거처하고 이거죠. 덕에 거처하면서 그 다음에 항상 뭐에 의지해서 정치하라? 그죠? 의여 인하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놀 때는 어디서 놀아라? 유어 예입니다. 예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술이라고만 그래요. 예는 뭐가 되느냐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입니다. 예가 뭐죠? 이 예는요. 예. 자, 모든 법과 질서 그죠?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재래 뭐 등등등등 그 예에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악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악.
그 다음에 사, 활쏘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평소에 빈들빈들 TV나 보고 스마트폰이나 보면 스마트폰은 동영상 공부하시면 괜찮습니다. 예약 사, 그 다음에 뭐냐 말 모는 거죠. 예약 사어, 그 다음에 뭐냐 서라라는 것이 단순한 글 아니죠. 서경 역사 공부하라 이 소리예요. 서경 공부. 옛날 성인들이 정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성인의 정치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망했는지 이거 공부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수예요. 수는 바로 뭐예요? 정치지도 수를 아래 땅을 어떻게 고루고루 배분할지 이겁니다. 수학입니다. 수학이자 그 다음에 홍범이고 하도의 수의 이치, 주역의 이치 이 공부하는 겁니다. 놀 때 이거 이런 데서 놀아라 이거예요. 괜히 술집에 가가지고선 이리저리 해가면서 엉뚱한 놈들하고 하면서 뭐죠? 요즘에 또 한참 요새 마약이 유행이라죠.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겁니다. 놀 때는 이런 데서 놀아라. 이게 바로 군자의 덕입니다. 공자가 이 말씀을 발표하고 천하가 발칵 뒤집혀서 인이 뭐야? 인이 뭐야? 그래서 논어에 보면은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지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죠. 지는 108번인가 나오고요. 이거는 100번이 나옵니다. 8번이 더 많은데, 그런데 지라고 하는 것은 안다, 뭐라는 동사형으로 쓰는 것을 만약에 빼놓으면은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인입니다. 왜냐면은 근데 인에 대해서 인이 뭡니까? 이 정도면 인입니까? 물어보면 공자는 아니라 모른다. 미지라 아직 모르겠다. 부지라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인을 거의 허여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 공자에 대해서 물어봐요. 정치인들도 물어봅니다. 이 정도면 인입니까? 대답 안 해요. 모르겠다 그래요. 청렴할지언정 인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당대 공자가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선생이 되었다는 소리죠. 당대 이미 거의 성인으로 추앙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얘기하는 저 인을 따라가려고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인이라고 하는 체제가 확립이 되고 후대의 위정자들마다 내가 백성들을 위한 훌륭한 군주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인군에서 어진 군주라 요 소리 듣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로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덕이라는 말도 심지어 없어지죠. 예전에는 정치인들이 조금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 한 10여 년 전? 제 부덕의 소치라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 숙일 줄 아는데 부덕이란 말 자체가 없어졌어요. 변명하기 바쁩니다. 그죠? 그냥 그 여자 손 좀 한번 만졌다 그러면 되는데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하니까 아예 그냥 착 추락하잖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겸손해 할 줄 아는 이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전혀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을 찾아가는 것도 스스로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한 바탕 위에다가 이렇게 쌓아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모든 이들에게 표현한 것이 있죠. 우리가 인생길 가야 되죠. 인생길 가야 돼. 사람이 우리 인도 있죠. 아침에 아침에 여러분들 저 먹었죠. 그 오디 드셨나요? 오디 저도 여러분들 드시는데 조금 일조했습니다. 어느 분이 한 분이 저 일찍 여기 산책을 하다가 오디가 잔뜩 열려있는 걸 보고 저 좀 먹으라고 따왔길래 야 우리 가서 다 같이 따오자 해가지고서는 한 대접을 따왔는데요. 여기 그 앞에 가면 길이 있죠. 얼마나 정치가 이 백성들을 우습게 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들이 도로를 만들고 이런 집을 만들고 도로를 만든다 할 때는 도로를 뭐 만들어야 돼요? 차도만 만들어요. 차로만 만듭니다. 인도가 없어요. 가다 보니까 가운데 노란선만 쫙 있고요. 양쪽 2차선입니다. 사람 어디로 가요? 시골길에서. 정말로 인도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회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국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사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정자들이, 그죠? 이 사회가 지금 우리가 조금 안정되고, 이른바 20대 80 사회를 해소하려면은 위정자들 자체가 인도가 뭔지, 사람의 인륜이라는 게 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사람이 평생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그죠? 이 길이 뭐예요? 인도. 제가 아까 차도하고 인도에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들 사람의 길이 뭐예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사이. 난 길이죠. 이 선생과 제자 관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내 벗과 벗 사이 관계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집에 가면 엄마로서, 그죠?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식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회적 관계, 상하 관계가 있죠? 요거 어떻게 할 것이냐. 요 문제가 있겠죠. 부부간의 관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옛날에 몇 가지로 정리하면 5가지로 정리했죠. 이른바 오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가야 될 인도의 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길이 몇 개예요? 5가지로 정리했죠. 오륜. 그래서 평생 그 길을 가야죠. 그 길에 이르러야 됩니다. 달도해야 되는 거죠. 달도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냥 도통하는 줄 알아요. 도통하는 줄 알고 어디 가요? 산으로 가죠. 산에 가면 도 못 닦아요. 유학의 도는 철저하게 이 속에서 닦아집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부딪혀 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목적은 정해있죠. 어떻게 하면은 고르게 화합하는 사회를 이룰까. 이것만 뭐 염두에 두시면 돼요. 이르는 도 5가지가 있고 그 길 가려면 여러분들 뭐 한다 그랬죠? 자, 오늘 등산 가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부터 챙겨요? 신발 하나 잘 챙기고 그죠? 양말 잘 신고 그 다음에 가다가 목마를까봐 이것저것 먹을 거 다 챙기죠. 그 잠깐 하루 한나절 갔다 오는데 챙기기는 정말 어지간히 잘도 챙겨요. 좀 굶으면 안 돼요. 그런데 생전 지금 100년 길을 가야 되는데 그죠?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내가 나이가 들었다 하지만 전부 다 몇 년 더 가셔야 돼요. 최소한 30년 40년 더 사셔야 돼요. 그 길을 가는데 아무런 준비 안 해요. 이거 도대체들 어떻게 살려는지 몰라요. 그죠? 그 길을. 그래, 길을 가려면 장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길 알아야죠. 그 첫 번째. 알아야 그 길을 가는데, 그러면 갖춰야 될 장비를 뭐라 그랬냐면은 뭘 것 같아요? 내내 도덕도덕의 덕이에요, 덕. 그런데 덕은 여기에 맞춰서 5개 하려면 참 힘들겠죠. 공자가 팍 잘랐습니다. 여러분들 힘들어 할까봐. 덕 3개만 되면 돼요. 3개 덕. 간단하죠. 길은 5가지인데 장비는 3개밖에 없답니다. 얼마나 간편하고 좋아요. 그러면 자, 길을 가려면 여러분들 오늘 산 처음 가야 되는데 내가 이번 처음 가는 산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뭐부터 챙겨요? 지도 챙겨야죠. 그렇죠. 그런 거 잘 챙기면서 인생길 도대체가 그래서 덕 몇 가지는 첫 번째가 지덕입니다. 지 알아야죠. 내가 가는 산이 어떤 산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겨울산 같으면 저 아이징도 가져가야 되고, 그죠? 알아야 됩니다. 알면은, 여기가 자, 오행 가운데 이게 지라 그랬죠? 깜깜한 어두운 길을 가는데, 그죠? 겨울이죠? 한밤중입니다. 깜깜한 길을 가는데 무작정 나설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알아야 됩니다. 그 길을 알아야죠. 알면은 그 다음에 나아갈 수 있죠. 이거 해야 되죠. 봄의 덕. 알면은 가면서 어떻게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어떻게 돼? 아까 길러주는 거라 그랬죠. 부모로서 자식 잘 길러야 되고 부부관계 잘 좋은 관계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요즘에 기술도 좋아져가지고 부모님은 편찮으신데 이게 편찮게 몇 년 가죠. 그냥 집어치우고 싶죠. 내가 왜 이렇게 할까. 그러다 차마 그렇다고 해서 요양병원에 그냥 넣기도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다 그만둘까 말까 어떻게 할까. 아니지. 그래도 가야죠. 그게 뭐예요? 용기입니다. 중간에 반쯤 가다가 그죠? 지지 말고 끝까지 용기 있게 가라라고 하는 3가지의 이 도구들만 갖춰줬습니다. 그러면 인생길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잘 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잘 산다고 해서 절대로 잘 살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 요즘에 무슨 범죄들이 생기냐면 묻지마 범죄들 생기죠. 내가 언제 이렇게 가다가 옆에 누가 날 찔릴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너도 나도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길입니다. 그 여러분들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최소한 뭐냐면은 일륜지 도를 실천하는 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공자의 그 이른바 제자 가운데에서 공자의 도를 이었던 증자가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요. 불가의 홍이라, 불갑을 홍이라 그랬습니다. 크고, 그죠? 그대들의 뜻을 크고 굳세게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갑자기 홍의 뒤지시죠, 써야죠.
불가의 홍이니, 불가불 홍이니라고 표현하죠. 시자에다가 칠복자죠. 아니. 몽둥이 숫자. 불가의 홍이니, 그죠? 홍이라고 할 때는 활궁자에다가 손으로 되니까 홍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세다는 단어들이 참 많은데 구세고 구셀 요 두 가지는 뭐냐면은 활을 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활에다 실을 먹여서 아주 단단하게 땅 하고 당겨야 되는 거죠. 이 최대한 세게 잡아 당긴 것 요 자체가 제일 크게 늘어난 거죠. 이게 홍입니다. 굳세게 단단히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예요. 이 일륜지도를 안 따르고 저 뭐예요, 그 반일륜적인 놈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런 죽일 놈 저걸 내버려 두냐 해가면서 부르르 화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굳셀 글자의 의자는요, 위에 설립자에다가 밑에 돼지 시자를 같이 합한 글자입니다. 혹시 돼지 키워보신 분 있나요? 돼지가 성질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저도 직접은 안 봐가지고, 돼지가 성질이 나면은요, 부르르 하면서 여러분들 뭐예요? 털이 바짝바짝 선답니다. 돼지 털이 바짝바짝 서면 단단해지겠죠. 저 작대기처럼. 그래서 그 분내는 감정, 그죠? 이런 말, 불이한 것에 대해서 반인륜적인 된 것에 대해서 아니 어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화낼 줄 아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중이 도원이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의 임무는 무겁고 길은 머니, 그죠? 길은 머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길은 머니라. 그러면서 가는 동안에 인이 행지, 인으로서 행하여야 되니까 두루 사람들을 널리 사랑하라라는 거죠. 인으로서 행하여야 되니 언제나 그만둔다? 죽어서야 그만둘 뿐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저께 그 자료의 맨 마지막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자, 증자왈 이렇게 돼 있죠. 원문으로 읽읍시다. 아니요.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들 받은 거 어저께. 오달도, 삼달도. 아니, 오늘 거에 보면은 어저께 거의 마지막 문장이죠. 여러분들 오늘 받은 책 9쪽 보세요. 9쪽에 제일 마지막에 같이 큰 소리로 읽으세요. 증자왈 사불가이 불홍이니 임중이 도원이니라. 인이 위기 기임이니 불력 중호와 사이 후이이니 불력 원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몸기자처럼 생긴 거 맨 앞에 있는 거는 몸기자가 되고요. 뒤에는 뿐이로 읽으셔야 됩니다. 홍이의 동그라미는 뭐 잘못 제가 오타에서 들어간 모양이네요. 이 내용입니다. 제가 요거를 목요일날 아산에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충사를 그날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 알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 형제 이름들 아시나요? 순신이 누구예요? 여기 아직도 아무도 모르세요. 순신, 이순신, 순임금의 신하. 아버지가 이름 지어줄 때 순임금의 신하가 되라 이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순임금의 시대와 같은 이런 좋은 사회가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죠. 이순신 장군은 몇 번째 아들이냐면은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 첫 번째 아들 이름 누구겠어요? 위는 두 번째는 요신이 되겠죠. 바로 위니까, 요손이니까, 그죠? 뭐 어렵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그럼 누굴까요? 공자가 주역 개사전에 성인들 쭉 열거한 순서예요. 누구? 복희? 네, 복희씨. 그게 희신입니다. 희신이요. 대단한 집안. 그 다음에 밑에 동생이 하나가 있어요. 요순, 그죠? 요순은 우신입니다. 두 번 다시 안 잊어버리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옆에 고택이 있고 옆에 그 무덤이 있길래 이순신 장군 무덤은 딴 쪽에 있고요. 무덤이 있길래 쭉 비석을 또 하나 봤더니 기가 막힌 이름이 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읽었던 이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이순신 장군의 현손이면은 고손이 되는 거죠. 고손이 되는데 현손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홍이에요. 거기 나온 홍이. 그 다음에 자는 뭔 줄 아세요? 아까 길은 멀다 그랬죠. 그 먼 곳까지 이르러야 된다 해서 그냥 도원이라 하지 않고 거기는 뭐라 하면 이제 치원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이렇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글을 좀 알면은 어디를 가더라도 이게 탁 보입니다. 그리고 금방 다 외워요. 누가 어떤 분들은 머리 좋아서 외운다 아닙니다. 공부라는 게 개통학습이고 이게 체계가 잡히면은요. 쭉 보고 웬만큼 공부를 하면 어디 가서 아 이거였구나 하고서는 그죠. 남들은 아무리 봐도 저거 한자 좀 알아가지고 하는데 저 사람 다 외우고 가거든.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고 그게 바로 뭐냐면 도맥이라는 겁니다. 도라고 하는 건 모든 건 다 개통이 있고 체계가 잡히면은요 쭉 볼 수 있더라라는 거. 용기 잃지 말고 열심히 공부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일륜지 도를 잘 밟아나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